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정성을 다해 대했는데 어느 순간 지치고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생각보다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특히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혹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다 보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 조절과 단호한 정리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인간 유형을 6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내 인생이 더 나아질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친구나 지인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유독 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고 지갑을 꺼내는 신용만 하며 결국 남이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죠. 이런 사람이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 형편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미안해하며 덜 부담되는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문제는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남에게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손해를 끼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편한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상대는 나를 이용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회가 올 때마다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얻어먹는 사람에게 이번엔 내가 계산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보세요. 상대가 계속 회피한다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그 사람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돈을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밥값 하나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성을 반영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야 누구나 하지. 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말로 상대의 성취를 축소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며 우월감을 느끼려 하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언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낮추고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선을 계속 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판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강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결국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낼수록 내 자존감은 낮아지고 관계에서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초반부터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웃어 넘기지 말고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해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둘째, 칭찬과 비판의 균형을 살펴보세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깎아내리는 말이 더 많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결국 남을 깎아내려야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타인을 낮추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거리 두기를 실천해 보세요. 관계를 정리하면 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대화를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데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많고 활발한 성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말을 꺼내려 하면 다시 자기 이야기로 되돌려 버립니다. 결국 나는 단순한 청취자가 되고 상대는 연설자가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내 존재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는 깊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나 역시 상대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복적인 상황이라면 대화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항상 지치고 피곤하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답입니다. 둘째, 상대에게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 이야기 듣는 거 좋지만 내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해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서로의 말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듣기가 아니라 균형 잡힌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칭찬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칭찬을 하며 그 속에 숨은 의도를 감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업적이에요.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를 띄워주면서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내 도움을 쉽게 받기 위해 칭찬을 미끼로 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도 합니다. 즉, 진짜 칭찬이 아니라 거래를 위한 아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칭찬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면 경계하세요. 진정한 칭찬은 상대의 행동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아첨하는 사람은 과하게 미화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째, 칭찬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세요. 칭찬을 한 뒤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기대하는 태도가 보인다면 단순한 호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이런 유형의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첨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나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용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과장된 칭찬을 일삼는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심 어린 칭찬과 아첨을 구별하는 눈을 길러보세요. 어떤 사람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눴는데 며칠 뒤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당신은 남의 말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해 라며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얻으려 하죠.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정보 수집과 가십을 퍼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화의 비밀이 없고 내 이야기도 결국 다른 곳에서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내용을 편집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째, 이야기를 조심하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직접적인 대화에서 한계를 설정하세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남의 말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정보도 언제든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현명한 인간관계 정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연령대별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체면과 명분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령 건강이나 가족 돌봄과 같은 이유를 들어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 등 나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로는 지역 사회에서의 평판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로당이나 복지관과 같은 곳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분하게 거리를 두되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정리 후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욱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현명하게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 정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의 특징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좋을 수는 없는 법이죠.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때도 있고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밥값을 안 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관계 정리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통찰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